자, 전 시간에 우리가 include require랑 그 다음에 mysql include 요거 외부 파일을 불러와서 현재 있는 문서에 계속 적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mysql 기본 문법, 그 다음에 mysql을 db 커넥션 연결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뿌려보는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db에서 가져와서 뿌리는 건 했으니까 이제 추가하는 거, 그러니까 CRUD 중에 R은 해봤고 C를 이제 해볼 거예요. 근데 C를 할 건데 그 전에 전 시간에 배웠던 include와 require를 같이 적용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전 시간에 했던 이 부분들을 주석을 표시하기 위해서 별표를 살짝 다 제거하고 밑으로 내려주고요. 자, 오늘의 수업의 목표는 뭐냐면, 오늘의 수업의 목표는 외부 문서에 데이터베이스 접속 관련 정보를 넣고 현재 문서에서 해당 DB 문서를 로드한 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까지 구현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어떻게 했었냐면 요 폴더 있죠? 요 폴더 안에 지금 파일이 이렇게 적어놓은 3개가 있는데 따라오신 분들은 뭐 파일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다가 새 폴더 만들기, 그냥 빈 공간에 오른쪽 누르셔도 되고 현재 요 탭 있는 요 위에 두 번째 화살표를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화살표가 아니라 두 번째 폴더 기능을 누르셔도 돼요. 여기다가 config라고 쳐볼게요. config config. 자, config라는 폴더를 만들었으면 config라는 폴더 앞에 꺽쇠 표시를 눌러서 열어놓고 여기서 오른쪽 다시 눌러서 새 파일 만들기.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db con.php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db con.php 이 파일을 만들어 두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만들어 두셨으면 꺽쇠 php 문서가 시작된다 라는 표시 달아주시고,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교재 쪽으로 가서 어떤 걸 끌고 올 거냐면 요 데이터베이스 커넥터에서 con까지 서버 네임, 유저,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 컨 이 돼 있는 여기까지 아니 요 밑에까지 가져갈게요. select db까지 가져가도록 할게요. select db까지 복사를 해서 select db까지 mysql select db라고 돼 있죠. 거기까지 복사를 해서 방금 만든 dbcon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dbcon이라는 파일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에 필요한 것과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커넥션 시켜주는 변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체크하는 select db까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쓸 거고, 이제 저 문서를 include 하는 곳, 즉 require나 include 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바로 요 select query라는 이런 문장들만 이용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해볼 거고요. 그 부분들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서 자, include를 먼저 해볼게요. include once, 저는 항상 once를 쓰길 권장 드려요. 그래서 once.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가 있죠. include once 해놓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경로에 대한 부분. 전에 한번 수업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경로에 대한 상대 경로, 절대 경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 경로라 하면 현재 블로그에는 인덱스 문서가 기준이 돼요. 인덱스 문서가 기준이 되니까 인덱스 문서로부터 dbcon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랑 동일한 선상에 있는 폴더니까 지금 내가 있는 문서랑 같은 선상의 config 안에 dbcon이라는 파일을 불러와 라고 얘한테 명령을 줘야 돼요. 그래서
같은 선상이 점 슬러시 또는 그냥 config 폴더명을 바로 적어줘도 돼요. 단 주의할 점은 앞에 슬러시가 들어가면 이거는 처음부터 슬러시이기 때문에 맨 위에 루트를 얘기한다. 맨 위에. 그러니까 config가 만약에 여러 계층 밑에 있다라면 틀린 경로가 되는 거예요. 맨 위에 바로 밑에 있는 거를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점 슬러시는 현재 네가 있는 곳이 index php죠. 그래서 현재 네가 있는 곳에 동일한 위치 선상에 있는 config 이렇게 하면 폴더가 되겠죠. 파일이 아니니까 확장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폴더가 되겠죠. 슬러시 요거랑 그냥 점 슬러시를 뺀 요거랑 같은 의미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 슬러시 config랑 이거로 같다. 뭐가 config 슬러시 요거와 같다. 이 부분 이거로 두 개가 이제 같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쓰니까. 그래서 include once config 안에 어떤 걸 가져와요? db 언더바 con.php를 가져와. 이렇게 하면 이제 요 파일을 해당 문서 안에다가 로드하게 돼요. 이제 dbcon에 있는 요 계정 정보들을 현재 있는 인덱스 요 문서 안으로 로드하게 돼요. 로드하게 되니까 우리는 db에 필요한 실제 명령어들만 쓰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변수를 하나 몇 개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우리 요 전 시간에 했던 요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헤이디 프로그램 가동시키고요. 헤이디 프로그램에 접속을 할 거예요. 우리 서버로 접속을 해서 전 시간에 만들어 놓은 PHP 데이터베이스 안에 멤버라는 테이블이 존재하죠. 멤버라는 테이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위에 탭을 눌러보면 되고 데이터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탭을 눌러서 실제로 테이블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name, age, gender가 있네요. 그죠? name, age, gender. 그래서 변수에 name을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고객 1번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변수 age에는 나이를 적을 건데 34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34. 그 다음에 젠더죠. 젠더. 여기에다가는 여자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여자. 이렇게 하면 고객 데이터를 받기 위한 3개의 변수가 만들어졌죠. 젠더. 그래서 여자라고 했어요. 저는 꼭 똑같이는 안 하셔도 돼요. 어쨌거나 그 다음에 SQL query라는 애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 insert into 라고 해서 원래 PDO 정규식 파일로 이제 먼저 만들어 볼게요. 멤버스인가요? 우리가 테이블이 멤버스죠. 이 테이블명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멤버스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컬럼명을 적어줄 거예요. 컬럼명. 첫 번째 들어갈 컬럼명이 뭐죠? 첫 번째가 name, age, gender죠. 그래서 첫 번째가 name이다. 두 번째가 age다. 세 번째가 gender다. 네 번째가 legdate죠. legdate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적었으면 이제 이렇게 내가 늘 데이터의 컬럼 구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로는 컬럼명을 적는 거예요. 첫 번째 가로는 컬럼명을 적어줬고요. name, age, 그 다음에 gender, 그 다음에 legdate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하셨으면 저 타이핑 할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네, 봤어요. 자, 가로 닫아주면 첫 번째 가로는 내가 데이터를 삽입할 컬럼을 적는 거고요. 그 뒤에 values 요 뒤에가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갈 곳이 돼요.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갈 곳. 그래서 values를 적어줍니다. values를 적어주고 values 안에 실제로 들어갈 데이터들을 적을 건데 지금 보면 age는 숫자형이니까 바로 적어줘도 되지만 고객 이름이랑 젠더는 지금 문자잖아요. 문자라서 따옴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SQL 상에서 가로 안에 들어가는 따옴표들은 다 작은 따옴표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작은 따옴표 첫 번째 자리가 네임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따옴표 여기는 나인데 그냥 우리가 문자로 간주해서 그냥 이렇게 따옴표를 줄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따옴표 이렇게 해서 일단 따옴표를 먼저 만들어요. 따옴표를 먼저 만들고 자 요게 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변수를 직접 요 따옴표에 이렇게 넣어도 돼요. 이렇게 넣어도 돼요. 그래서 age 자리에는 age가 들어가고요. 자, 첫 번째 자리가 얘죠, 얘. 요거 화면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자리 name은 얘랑 대칭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ge죠. 그래서 두 번째 따옴표에 있는 요 age 변수의 값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밸류스를 기준으로 절대 1대1로 매칭돼야 돼요. 만약에 이름 자리에 age가 들어가 보면 이름이 나이가 들어가 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지켜야 돼요, 순서를. 1대1 매칭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name 자리에는 name 변수를 들어가고 두 번째 age 자리에는 age가 들어가요. 세 번째 젠더 자리에는 젠더가 들어가죠. 만약에 age 자리에 젠더를 넣게 되면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자인 여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age에 데이터 유형을 tint라고 해놨어요. 그럼 얘는 뭐냐? 숫자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0으로 들어가요. 문자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기본값을 우리가 줬죠. 2도 줘도 아니면 무조건 어떻게 해라? 0으로 들어가라 라고 기준값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를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숫자가 아닌 0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바차라든가 이런 것은 숫자든 문자든 다 뭐로 간주하는 거예요? 바차는 문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 이거 어제 다시 보기 공부 안 하셨구만. 바로바로 못 찾으시는 게 데이터 테이블에 보시면 그리고 이넘 값은 뭐냐? 이넘 값은 숫자든 문자든 여기에 이넘의 길이에 내가 선택해준 요 값들이 아닌 건 자동적으로 다 무시되고 기본값에 있는 기본값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남녀 선택 안함인데 선택 안함을 선택했어. 그럼 선택 안함이 들어가겠죠. 근데 남녀가 아니라 동물 이렇게 입력했어. 그러면 요 세 가지 중에 값이 없잖아요. 동물은.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본값인 선택 안함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 계속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젠더까지는 우리가 변수를 만든 애가 여기에 값에 대칭이 될 거예요. 주의할 점은 이 페이지를 새로 고침 누를 때마다 이 데이터는 계속 들어가요. 왜? insert into 라고 해놓기 때문에 어떤 것도 조건절을 검색하는 게 없어서 바로바로 그냥 똑같은 값이어도 계속 저장만 해요. 얘는 무조건 삽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셀렉트를 먼저 해서 똑같은 고객이나 똑같은 아이디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똑같은 아이디가 있으면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보면 그런 거 있죠? 이 아이디는 이미 사용 중이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멘트들을 띄워줘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지금은 생략한 거고 자, 네 번째 변수 값은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레그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죠. 레그 데이터를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MySQL에서 쓰는 now라는 시스템 함수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now라고 따옴표 없어요. 따옴표 없애주시고 now를 쓸 때는 얘는 MySQL의 시스템 함수이기 때문에 따옴표 없이 바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안 쓰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php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php로. 그래서 date라고 해놓고 ymd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제가 작은 따옴표라 그랬죠. MySQL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트를 하려면 요걸 이제 이렇게 에코 절단 구문 제가 말씀드렸었죠. 에코 절단 구문 앞에 따옴표로 앞에 에코를 끊어주고요. 변수 선언했던 에코를 끊어주고 요 점이 에코 역할을 하죠. 에코를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뭐를 에코를 찍을 거야? 요 데이트 해놓고 ymd 연, 월, 일이 돼요. 소문자 y는
연도를 두 자리로 표시하는 거예요. 2022년이면 그냥 22만 표현하는 거고, 대문자 Y는 1940, 22 이렇게 해서 네 자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은 소문자로 02월 이렇게 나타내는 거, D는 날짜 해서 031 이렇게 나타낼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점은 다시 요 따옴표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뒤에 끝에 세미콜론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단 PHP 함수, 데이트 함수가 현재 날짜를 찍죠. 근데 우리는 다시 DB로 가보면 데이트 타임이라고 데이터 유형을 줬기 때문에 타임까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타임까지 넣는 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PHP는 한 칸 띈 다음에 우리가 연월일을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해요? 여기에서 2022년 12월 11일 하고 띈 다음에 05시 06분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08초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 형식을 지금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연월일을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H가 하워예요. 하워가 아니라 HIS 이렇게 달아주면 돼요. I가 분을 나타내고 S가 100분의 1초를 나타내요. 그래서 시간, 분, 초 이렇게 된다. 원래는 이제 보통은 다들 M으로 알고 계시지. 그래서 시, 분, 초 이렇게 하는데 PHP 프로그램에서는 M이 또 다른 의미로 쓰여서, 왜 또 다른 의미냐면 요 바로 앞에 보시면 M이 월로 쓰이고 있죠. 월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월로 나와요. 그래서 I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많이 쓰니까 외워두세요. 데이트 형식은 이렇게 쓰는구나. 요거는 많이 쓰니까 진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건 알아두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필요하시면 이제 요 부분, 오늘 수업한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더보기란에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어쨌거나 요렇게 쓰는데, 우리는 데이트라는 걸 안 쓰고 시스템 함수인 now를 써볼게요. 그러면 요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어요. 따옴표도 필요 없고. 그래서 now 가로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now 가로 꼭 잊지 마시고, 요게 MySQL 시스템 함수라는 거. 그러면 요 now에 들어있는 것들이 레그 데이터에 이제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쿼리를 쓰면 돼요. 쿼리, 어떤 쿼리냐면, 여기 위에서 우리가 한번 했었어요. 여기 리절트 나와있던 요 부분 있죠? 리절트 나와있는 요 부분, 요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리절트 부분에 MySQLi 쿼리를 쓸 건데, 커넥션. 자, 여기서 지금 include 문서를 DB를 DB를 가져왔죠. include가 외부 문서를 가져온다고 그랬으니까 가져왔기 때문에 문서상에 있는 요 커넥션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이 문서에 있는 거를 요 데이터 문서 안으로 끌고 들어왔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커넥션 변수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외부 문서를 로드를 해오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어느 때 쓰이겠어요? DB 커넥션 이 파일을 이 인덱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문서에서 쓸 수 있잖아요. 여러 문서에서 쓸 때 내가 이 DB 커넥션 정보를 일일이 맨 위에 이렇게 적어준다는 게 번거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매번 이렇게 적어주는 게 번거로우니까 하나만 만들어 놓고 모든 문서에서 include 또는 require라고 제가 했죠. require once 이렇게 include든 require once든 활용을 해서 외부 문서로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본문 안에서 변수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 자, SQL 쿼리 돌려볼 거예요. 그러면 리절트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얘가 제대로 DB에 생성됐으면 참이 떨어질 거고요. 참이 떨어질 거고요. 만약에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얼스가 나오겠죠. 얼스. 그래서 제대로 떨어졌으면 여기다 뭐라고 적을 거냐면 DB가 정상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를 화면에 뿌려줄 거고요. 자, 얘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DB가
DB 저장 추가에 실패하였습니다. 추가에 실패하였습니다. 를 출력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일단 제대로 하셨다면 데이터가 저장이 될 거예요. 어떻게? 우리 PHP 문서에서 새로 고침 한번 할 때마다 자, DB가 정상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가 뜨죠? 뜨죠? 자, 떴다면 DB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타이핑 하시는 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기다리도록 할게요. DB 추가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면 실패가 뜨겠죠. 실패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고침 한번 하면 이제 실패하였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디에 틀렸는지 한번 보셔야겠죠. 본인이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셔야겠죠. insert into name, age, gender, regdate 2일 텐데 regdata라고 해놓으셨네요. 이제 어딘지 못 찾으시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내가 여기에 변수 또는 테이블명을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하게 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멤버스가 아니고 멤버로 해놓으셨다든가 데이터베이스 명을 아니 그건 DB를 보고 직접 확인을 하시라는 말인데 아니요 거기 말고요. 헤이디에서 보셔야죠. 헤이디에 테이블명이 멤버스라고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각 컬럼이 이름이 내가 지금 여기 코드에 넣은 요 컬럼 이름과 정확히 일제일 다 매칭이 되는지 잘 보셔야겠죠. 차근차근 자 차근차근 보셔야겠죠.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레그데이트, 젠더, 에이지, 네임 정상적으로 맞는지 확인하시고 전 시간에 썼던 건데 틀릴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리저트 변수를 가지고 if를 잘 돌고 있는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안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Alt Z 눌러보세요. Alt Z 화면이 넘어가니까 마우스를 밑에 스크롤 해야 되잖아요. 이 코드에서 Alt Z Alt Z 누르신 거예요? Alt Z가 요건데 요거 워드 월앱 기능인데 아니면 여기 보기에서 자동 줄바꿈 해보세요. 거기 밑에 자동 줄바꿈 있죠? 그거 눌러보세요. 안되네. 여기가 길지 않아서 안되시나 보다. 밸류스에 제대로 값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이름, 네임이 변수로 네임 돼 있는 거고 에이지 그다음에 젠더, 나우 하셨고 밸류수가 틀렸네요. VALUES 에요. 밸류 네, 저장 철자가 틀렸죠. 밸류스인데 자, 그러면 추가되었다고 화면에 나왔죠. 나왔으면 실제로 DB에 들어가서 어디서 확인하면 되겠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어디서 확인하면 돼요? 네, 그쵸. 데이터 탭에서 확인하시면 되죠. 여기서 위에 보시면 요 새로 고침 표시 있어요. 요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고객 1번 정확하게 데이터가 잘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요 위에 초록색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눌러보세요. 거기에 들어왔죠? 자, 이제부터 화면에서 내가 새로 고침을 누를 때마다 새로 고침 해보시면 데이터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화면에서 새로 고침 해보세요. 익스플로러 하면요. 익스플로러 하면요. 네. 한 번 누를 때마다 하나씩이에요. 그쵸? 데이터가 이렇게 누적이 되죠? 자, 누적이 됐으면 우리가 이제 아까 원래 했던 화면으로 돌아가서
그죠? 테스트 php.com 여기로 들어가서 자 누적됐다고 나왔죠. 누적됐다고 나왔으니까 요 화면을 계속 추가되는 걸 우리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 시간에 했던 요 셀렉트 쿼리를 밑으로 가져와요. 여기 추가되었습니다. 밑으로 셀렉트 쿼리 셀렉트 했던 쿼리문 있어요. 전 시간에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뭘 또 가져오면 돼요? 여기 셀렉트 크로즈래. MySQL 크로즈부터 result query가 있었던 곳까지 전부 다 복사. 네, 거기까지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쿼리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붙여넣기 하면 자 이번에는 셀렉트 쿼리를 어떻게 하느냐 DB가 정상적으로 추가되었다는 메시지 찍고 나서 셀렉트를 해줄 거예요. 어떤 거를? 멤버 테이블을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IDX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IDX를 기준으로 DSC가 뭐라 그랬죠? DSC가 아이고님 네 맞아요. 역수선으로 정렬하는 거죠. 최근순 정렬. 그래서 요거를 해서 어떻게 한다? 테이블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리스트를 꾸리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세로 고침 해보시면 이렇게 세로 고침 한번 할 때마다 데이터가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게 돼요. 이제 세로 고침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시간 프로그래밍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시간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내가 세로 고침을 눌러야 되니까 그냥 어쨌거나 데이터가 누적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데이터를 이번에는 2번인데 요 2번을 우리가 랜덤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랜드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랜드 1부터 100번까지를 줘볼게요. 그러면 이 랜드라는 PHP 시스템 함수는 내가 준 값 1에서 100까지 임의의 숫자 하나를 랜드라는 변수에 담아줘요. 그래서 고객 1번 여기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결합기호를 이용해서 붙여줄 거예요. 랜드를 결합기호를 이용해서 랜드를 따옴표 사이에 결합기호라고 제가 말하면 무조건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따옴표 사이에 점점으로 변수를 넣어서 결합기호로 묶어주는 이렇게 되면 내가 세로 고침할 때마다 고객 번호가 1에서 100 사이 중에 아무거나 랜덤으로 생성되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지죠? 세로 고침 해보시면 임의로 숫자가 막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스트를 마치 가상의 리스트를 만드는 거를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추가 지금까지 했죠. 자, 수정 삭제는 다른 의미인데 수정을 하려면 해당 데이터를 클릭을 해서 해당 데이터에 어떤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수정은 나중에 게시판 나중에 아니죠. 얼마 안 있다가 저희가 할 건데 게시판 기능 만들 때 할 거고 삭제를 만들어 볼게요. 삭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데이터 뒤에 삭제라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걔를 누를 때마다 역으로 이제는 삭제가 되게 한번 해볼게요. 삭제가 되려면 인서트가 이제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요 랜드라는 부분부터 주석을 달아서 일단 잠깐 잠글 거예요. 여기 셀렉트 쿼리가 있기 전까지 자 랜드가 있는 곳부터 DB 커넥션을 주석 걸어버리면 큰일 나겠죠. DB 커넥션을 리콰이어 하고 있는 건 주석 걸면 안 되고 랜드라고 돼 있던 랜드 변수라고 돼 있던 위에서부터 주석을 달 거예요. 반대로 줘야죠. 주석 달 거니까. 네, 거기서부터 여기 셀렉트 쿼리 하기 전까지 셀렉트 쿼리를 하기 전까지 자 주석을 달아서 이번에는 그냥 세로 고침해도 더 이상 데이터는 수정이 안 되고 데이터는 더 이상 추가가 안 되고 그냥 리스트만 볼 수 있는 상태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 자 끝에 삭제라는
버튼이 들어갈 테이블 셀을 하나 더 추가해 줄 거예요. 그럼 셀 추가니까 어디다 하면 돼요? 등록일 옆에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등록일이라는 걸 복사해서 밑에다가 추가해주고 여기다가 삭제라고 타이틀을 달아줄게요. 그러면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삭제라는 칸이 하나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삭제가 달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줄 거냐면 요 레그 데이터가 돼 있던 요 부분을 복사를 해서 그 밑에 줄에 추가하고요. 여기다가 idx를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번호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삭제에 idx 번호가 나오면 자, 번호가 잘 나오시는지 확인하시고 번호가 잘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딜리트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여기 데이터에서 보시면 요 데이터를 내가 지울 거야. 지울 거면 요 줄 전체를 지워야 되는데 고객명은 동일한 고객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특정한 그러니까 식별할 수 있는 그 코드가 아닌 거예요. 고객명은 그죠? 그러니까 네임을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에이지도 쓸 수 없고 젠더도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일하게 다른 번호가 있는 건 인덱스죠. 인덱스는 다 고유 번호밖에 없어요. 그죠? 절대 중복된 번호가 들어갈 수 없어요. 왜? 테이블의 구조에 보면 auto incremen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숫자를 부여하는데 우리가 여기다 프라이머리 키를 달아줬단 말이에요. 여기 테이블 밑에 외래키라는 게 있어요. 외래키. 테이블 밑에 여기 테이블 탭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외래키라는 게 있어요. 외래키 옆에 보면 인덱스가 있죠. 인덱스에 열어보시면 프라이머리 키 하나가 있다고 돼 있고 열어보시면 idx가 프라이머리 키로 잡혀 있다라고 보여요. 그죠? 프라이머리 키는 고유 특성 번호기 고유적인 값을 갖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번호가 부여될 수가 없어요. 1번이 idx에 1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1번이 부여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유 번호만 부여되게 돼 있으니까 내가 92번 고객을 지우고 싶다면 23번 데이터를 지워버리면 자동적으로 그 라인 전체가 다 지워져요. 왜냐면 고유니까. 그러니까 고유기 때문에 23번 idx 23번을 지워라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idx 23번을 지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했냐면 현재 삭제 쪽에 번호가 나오게 했어요. 그죠? 고객번호 69번 제 현재 화면상으로 여러분은 틀릴 거예요. 랜드 번호니까 제 화면상으로는 69번 고객 얘의 인덱스 번호는 30번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울 건데 어떻게 지울 거냐면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 에코를 한번 자를 거고요. 여기 인덱스를 에코로 나오게 해줄 거고요. 다시 뒤에 td가 이렇게 나오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자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헷갈리고 복잡해요. 하이브님 제 화면을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잘 보세요. 자, 에코가 있는 자리에서 td 쪽에 세미콜론 달고 엔터 쳐요. 그 다음에 이 점이 원래는 에코였죠. 에코였기 때문에 에코로 다시 부활시켜 주고요. 점 지워야겠죠.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인덱스 뒤에 점 있는 바로 앞에 세미콘 달고 또 엔터 쳐요. 그 다음에 점이 에코니까 다시 에코로 부활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얘를 지금 분리 작업을 한 거예요. 얘를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버튼을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윗줄에 버튼을 추가해 줄게요. 그래서 input type 소문자로 button 하시고 value 따옴표 작은 따옴표 삭제라고 타이틀 넣어주시고 슬러시 닫아줄 거예요. 저장. input 버튼이죠. 타입이 버튼이란 얘기예요. input의 타입은 버튼이다. 그 다음에 value에 버튼에 들어갈 문자는 삭제라는 문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 고침해 주시면 이렇게 삭제라는 게 버튼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스타일 입히는 건 나중에
자, 이거 프론트 작업하면서 또 배울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버튼의 철자가 틀린 것 같네요. BOTTON이에요. BOTTON. T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버튼. 저장하시고 새로 고치면 해보세요. 버튼 생겼죠? 이렇게 버튼이 나온 걸 확인했죠? 확인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프로그램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얘를 내리고요. 일단 에코 얘를 내리고 위에 td에 세미콜론 다시 달아주고 에코 이렇게 해서 삭제가 따로 들어오게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요 밑에 td 밑에 에코로 폼을 만들어 줄 거예요. 폼 네임은 그냥 frmd라고 해주고요. 이름은 큰 의미가 없어요. 액션이 중요한데 메소드는 포스트로 전달할 거고요. 이렇게 폼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해줄 거고요. 자, 폼의 이름은 그냥 임의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액션은 우리가 이제 어떤 버튼이나 어떤 기능을 눌렀을 때 어디로 가서 이거를 수행해라 이런 거죠. 메소드는 이제 포스트와 get이 있다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포스트까지 해주시고 세미콜론 앞에 따옴표가 있어야겠죠. 에코를 끊어주는 따옴표, 큰 따옴표. 이 안에 따옴표는 얘가 필요한 거고요. 밖에 큰 따옴표는 앞에 에코가 큰 따옴표로 시작했기 때문에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초니까 계속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폼 밑에 td 바로 위에다가 에코해서 폼을 닫아주도록 할게요. 세미콜론으로 폼을 닫아주도록 할게요. 꺽쇠 슬러시 띄지 마세요. 꺽쇠 슬러시 띄지 마세요. 세미콜론 닫아주셨으면 자, 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폼인 거죠. td 사이에 폼이 하나 있는 거고 폼 안에 지금 버튼이라고 돼 있던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인덱스라고 돼 있던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버튼이라는 걸 누르면 해당 페이지에 누굴 지울지를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누굴 지우라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요 인덱스라고 돼 있던 부분에다가 input type은 이렇게 해서 점 찍고 타입은 점이 아니죠. 타입은 큰 따옴표 한번 하고 잘라주는 거죠. 에코로 잘라주고 점 연결하고 다시 점 연결한 다음에 큰 따옴표로 에코 시작하게 하고 타입은 타입이 아니지. 타입은 텍스트고 밸류가 큰 따옴표 요거죠. 밸류 작은 따옴표 슬러시 마감. 자, 여기에 보시면 인풋의 타입을 텍스트로 줄 건데 밸류는 원래 요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니까 밸류는 하고 큰 따옴표로 앞에 에코까지를 한번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점 에코를 이용해서 인덱스를 찍도록 구성 다시 했고 다시 점 에코를 해서 앞에 에코의 큰 따옴표와 연결되도록 다시 큰 따옴표를 해서 요거 나머지 뒤에 인풋 태그를 마무리 해줬어요.
뒤에 이 부분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뒤에 여기만 코딩 하시면 돼요. 슬래시 꺽쇠 큰 따옴표로 에코 마무리 저장.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시 새로 고침 해볼게요. 그러면 삭제 버튼 옆에 아까 숫자로 그냥 나왔던 게 인풋 박스 안에 숫자가 들어가는 형태를 볼 수 있죠. 인풋 박스 안에 지금 숫자가 형태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누르면 요 번호가 이제 전달이 되게 만드는 구조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갈 거냐? 요 액션에다가 할 거예요. 동일한 선상에 점 슬러시라고 그랬죠. 점 슬러시 동일한 선상에 delete php 라고 해줄게요. 자, 그러면 delete.php니까 delete라는 파일이 현재 요 파일 선상에 있어야겠죠. 지금 여기는 delete 파일이 없죠. 그래서 요 인덱스가 있는 요 자리 인덱스 파일 하나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클릭을 꼭 하셔야 돼요. 아니면 에코 요 상태에 여기에 만들어지니까 인덱스 여기를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delete.php를 만들어주면 돼요. delete.php. 자, delete.php가 만들어졌으면 똑같이 꺽쇠 물음표 php를 선언해주고요. 우리가 앞에 인덱스에서 외부 문서 가져왔던 거 있어요. require once. 우리가 db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db를 사용하는 곳은 요게 무조건 계속 따라다니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에다가 추가해 주도록 하고요. 자, 내가 지금 이 문서에서 포스트를 제대로 전달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print 언더바 r 하신 다음에 달러 언더바 대문자 포스트 이렇게 한번 찍어줄게요. 달러 언더바 포스트 엔터 치세요. 작은 소문자 아니에요. 네, 제가 대문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놓으시면, 자, 구조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잘 보세요. 자, include 해서 현재 문서에서 select 해서 표를 그리게 만들었고요. 표를 그리는 맨 끝에 삭제라는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맨 끝에 td를 이렇게 별도로 떨어뜨려서 지금 제작을 하는데 td 안에 폼을 일단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해당 요거를 삭제를 눌렀을 때 처리하는 파일, 처리하는 쪽으로 가서 처리하고 되돌아오게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현재 문서에서 딜리트를 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새로 고침을 누를 때마다 삭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삭제 대상이 없잖아요. 현재 문서에다가 만들어도 돼요. 현재 문서에다 만들어도 되는데 우리가 딜리트라는 곳에 요거를 만들어서 해보는 걸 하고 있는데 그냥 현재 문서에 만드는 걸 한번 먼저 해볼게요. 그래도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현재 문서니까 여기다가 그냥 현재 문서가 있는 경로, 즉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게 셀프라는 게 있어요. 셀프라는 게 있는데 php 셀프라고 명령을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자,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는 걸 해볼게요. 또 이걸 또 안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하루에 하나쯤은 검색하는 법을 해보는 게 좋겠죠. php 언더바 셀프라고 한번 쳐볼게요. php 언더바 셀프, 구글에서 php 언더바 셀프를 쳐보시면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뭐 설명 다 똑같아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php echo server php self 이렇게 돼 있죠. 검색해 보셨나요? 검색해 보셨으면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php echo server php self 요거를 복사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 딜리트라고 넣기 위해서 만들었던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요거 깨지네요. 깨지니까 타이핑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줘야겠네요. 가져오셔서 코딩을 하셨으면 이걸 보고 일일이 타이핑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 거에 가서 안 깨지는 거 있는지 보시고 복사하셔도 돼요. 여기 보면 액션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그대로 딱 여기까지 복사를 하신 다음에 복사를 하시고 여기로 와서 우리가 액션에다 넣었던 자리에다가 이렇게 잡아서 붙여넣기. 얘도 이렇게 티스토리가 잡히네요. 자,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PHP 에코 이 부분이 점 요걸로 대체가 되겠죠. 점 요걸로 대체가 되고 세미콜론 점이 이렇게 대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건 얘가 필요한 거죠. 서버 php 언더바 셀프 얘가 필요한 거예요. 네, 요 예제를 인터넷에서 가져오시면 걔네들은 요 밖에서 쓰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 PHP 에코 안에 가져오면 다 깨질 거예요. 왜냐면 따옴표가 연속으로 2개가 있잖아요. 깨져요. 걔들을 다 밖에 에코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애들은 다 작은 따옴표여야 되거든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작은 따옴표로 구성이 돼야 된다. 안에는 이름은 뭐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액션에 작은 따옴표 다음 큰 따옴표가 와야겠죠. 뒤에 에코 그 부분은 우리가 쓰는 부분이 아니니까 지금 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쓰고 점 쓰는 요거에 대해서 반복 학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떻게 쓰는 건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익숙치가 않으시네. 점 찍어줘야겠죠? 마무리 시키고 뒤에 거 꺽쇠 물음표 필요 없죠? 세미콜론도 필요 없죠. 거기는 아직 끝나는 문장이 아니에요. PHP가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메소드에 포스트로 전달. 포스트도 작은 따옴표로 구성돼야 되는데 큰 따옴표죠. 그건 예제를 그대로 복사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폼이 구성이 됐죠. 자, 이렇게 하시면 내가 새로 고침 누를 때마다가 아니라 요거를 가동시킬 때마다 그래서 닫아주고 열어서 새로 고침하면 자, 얘를 누를 때마다 셀프에 포스트로 지금 이게 버튼이라서 전달이 안 되는데 버튼을 서브밋으로 바꿔요. 서브밋으로. 서브밋은 전달하다, 전송하다 이런 뜻이에요. 버튼은 아무 역할도 안 해. 그냥 난 버튼이야 이런 의미고 그래서 그냥 버튼일 때는 얘가 동작하지 않지만 이제 서브밋이 달려있을 때는 얘가 동작하기 시작할 거예요. 위에 보시면 화면이 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여요. 이렇게 새로 고침 하시고 나서 삭제를 눌러보시면 삭제 버튼을 눌러보시면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죠. 이게 페이지가 로딩 된 거예요. 자, 제대로 전달됐는지 한번 볼까요? 에코 여기 테이블 뿌리는 거 위에다가 여기 에코죠. 셀렉트 위에다가 프린트 언더바 R 우리가 아까 뒤에 딜리트 페이지에서 하려고 했던 프린트 R 언더바 포스트를 가져와서 여기다 찍는 걸 해보도록 할 거예요. 뒤에 딜리트 페이지에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복사해서 갖고 오세요. 언더바 포스트 엔터 치시면 되겠네요. 또 소문자로 그냥 타이핑 하셨네. 대문자로 포스트 저장하시고 이제 30번 누르고 해보면
아무것도 전달이 안 됐죠? 아, 이름이 없구나. 자, 여기 밸류에다가 이름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딜 언더바 넘버라고 만들어 줄게요. 딜리트 언더바 넘버. 그러면 이렇게 딜리트 언더바 넘버라는 값에 1이 들어있다. 이렇게 나오죠? 딜 언더바 넘버 밸류가 인덱스를 담아가야 되는데 아이고님 취소 이게 지워지면 안 돼요. 이게 밸류가 지워지면 안 돼요. 밸류에 넘버를 딜리트 넘버를 넣는 게 아니라 밸류는 이게 딜리트 넘버는 이름이 되는 거고 키가 되는 거고 밸류가 실제로 값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 이름은 될 넘버가 되는 거고 네이면 짱원 따옴표 네. 짱원 따옴표 띄고 밸류가 로우 인덱스를 담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장하시고 화면 새로 고침하시고 계속 눌러보시면 네, 순서는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27번을 누르면 여기에 값이 27이 전달돼야 되는데 잠깐만요. 얘를 개수로 바꿔볼게요. 지금 값이 제대로 전달됐는지가 안 보여서 될 넘버가 30이 전달됐고 오우 될 넘버가 잔뜩 전달되네? 왜 이러지? 셀프로 던지면 안 되겠구나. 잠깐만, 이거 셀프로 던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잠깐만요. 값이 다 전달되네. 인덱스. 와, 이거 다 전달되네? 왜 이렇게 되지? 폼으로 만들었는데, 폼이 각각의 하나씩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 전달시키네. 자, 요거 주석 처리하시고 이렇게 코드 안하고 개수로 그냥 날릴게요. 쉽게 갑시다. 어렵게 한번 가볼래 했더니 이게 자바스크립트에 아작스라는 걸 이용하면 이게 편한데 그냥 직접 던질래 했더니 이렇게 모든 딜리트 값이 다 던져지는 결과가 나와버리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 다시 인덱스로 일단 가고요. 요거 위에 문서를 주소줄을 index.php를 수정을 할 건데요. 자, 주석 처리 하셨죠?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에코 안에다가 에코 A링크로 이용할게요. A링크. 자, A, href 작은 따옴표 연결하시고 슬러시 여기다가 삭제 슬러시 A. 슬러시가 왜 들어가냐? 슬러시 빼고 슬러시 A 이렇게. 자, A, href 따옴표 하고 A 태그 사이에 찍을 문자 삭제 그 다음에 A 이렇게 했죠. 여기 href에 동일한 선상에 delete.php 물음표 del number 여기까지 타이핑 하시고요. 자, 동일한 선상에 delete.php 파일로 물음표가 이제 get으로 던지겠다는 거죠. get 뭐를 키값은 del number고 del 언더바 넘버고 는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결합기호 쓸 거예요. 따옴표 2개 사이에 점점 이렇게 타이핑 하시면 잊어먹을 일이 없어요. 지우세요. 점점 따옴표 사이에 점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지우면 뒤에 큰 따옴표 하나 필요하고 그 사이로 다시 점점 사이로 커서 놓고 점점 사이 거기다 놓고 요거 찍을 거예요. 위에 로우 인덱스 요거 있었죠? 요걸 여기다 넣을 거예요. 점점 사이에 로우 인덱스 전체를 점점 사이에 넣을 거예요. 저장하시고 자, 화면 새로 고침 해보면 이렇게 링크 생긴 거 볼 수 있죠?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링크 클릭을 해보시면 del 넘버에 넘버 30번이 전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물음표를 기준으로 del 언더바 넘버에 30번이 전달된 거 확인할 수 있죠? 세로 고침 뒤로 가고요. 뒤로 간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 이제 del 키로 값을 전달받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delete로 가서요. delete php로 와서 포스트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get을 확인하는 거예요. get. 포스트가 아니라 get이에요. 대문자 get.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값을 던져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무거나 클릭해보세요. 자, del 넘버로 33번을 받았죠. 자, 우리가 지울 대상이에요. 그죠? 지울 대상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지워야겠죠. 지워야겠죠? 지우는 명령은 의외로 엄청 간단해요. 엄청 간단합니다. 딜리트 하나만 아시면 돼요. 딜리트 하나만. 그래서 우리가 지우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할 건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 인덱스에서 했던 것처럼 뭘 할 거냐면 요 쿼리 리절트 요 두 개를 셀렉트 되어 있던 요 두 개를 복사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딜리트로 와서 여기 저장을 할 거예요. 붙여놓고 앞에 셀렉트를 지우다 딜리트 from member order dsc 지울 거고요. order ds 다 지울 거예요. order 뒷절 전체요. 전체를 지우셔야 돼요. order 전체를. 앞에 것까지 다 지우셔야 돼요. 네. 자, 여기다 where를 붙여줄 거예요. 조건이라 그랬죠. where가 조건이에요. 뭐 idx가 뭐이네. 따옴표 두 개 넣으신 다음에 작은 따옴표 요 작은 따옴표 사이에 큰 따옴표 두 개 또 넣고 큰 따옴표 사이에 점점을 집어넣을 거예요. 점점 사이에 언더바 get 하시고 우리가 get을 뭘로 전달했어요? 키값을 del 언더바 no로 전달했죠? 점이 몇 개나 있으신 거야? 앞에 왜 점이 하나 더 있어? get이에요. get 가져오다 get 뭘 가져오면 돼요? del 언더바 넘버는 요 위에 get으로 전달된 얘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 이제 가져와서 새로 고침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그 자리에서
새로 고침하시면 안 돼요. 화면에 새로 고침할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뒤로 가기를 하신 상태면 몰라도. 자, 딜리트, 프롬. 딜리트를 할 건데, 프롬, 어디로부터? 멤버 테이블로부터, where, 뭐를, 인덱스가 get로 받은 번호인겨. get로 받은 번호인 거를 딜리트 시켜라. 그래서 SQL 쿼리로 DB 커넥션, 얘 때문에 DB 커넥션을 바로 쓸 수 있죠? 위에 requirements 때문에 바로 쓸 수 있어요. 커넥션 해서 뭘 해라? SQL 쿼리를 돌려라. SQL 쿼리를 돌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리저트의 값이 찍혔겠죠? 그래서 리저트를 if 문으로 확인해요. 정상적으로 지워졌으면 참이 전달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else 0이 전달됐겠죠? else 이렇게 참이면 echo 값이 정상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값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를 하죠. 그리고 밑에는 반대겠죠? 삭제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렇게 찍어주도록 할게요. 화면에.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밑에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에코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href 현재 문서가 있는 동일한 위치는 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php 이렇게 달아주고요. 여기다가 홈으로 라고 붙여줄게요. 세미콜론 저장. 자, 큰 따옴표 사이에 따옴표가 문자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따옴표가 필요한데 앞에 에코가 이미 큰 따옴표를 쓰니 에코 안에서는 나는 그러면 작은 따옴표를 쓸게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게 정말 자세히 설명드린 거예요. 자, 에코가 큰 따옴표를 썼으니 href 이 에코 안에서는 문자형을 나타낼 때 따옴표가 필요하잖아요. 문자형은 따옴표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따옴표라도 대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를 눌러서 홈으로 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하면 뒤로 가기 하셔서 여기로 일단 오세요. 홈으로 다시 오시고, 자, 홈에서 새로 고침 한번 하신 뒤에, 자, 내가 지울 번호가 몇 번인지 정확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지울 번호, 저는 27번을 지울 거예요. 자, 27번이 리스트에서 저는 삭제되면 됩니다. 번호 27번. 저는, 화이고님은 24번이네요. 저는 27번을 지울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정상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나와요. 한 번씩 꼭 에러가 나오시네. 세미콜론은 다 빼먹으셨네. 저장. 또 왜 밑줄이 그저 있지? 아직 저거 에러 해결이 안 됐는데? 아닌가? ELSE가 맞나요? ELSE가? 맞는데, 아니네. 이제 고쳐졌네. 밑줄이 사라졌네. 아니죠. 거기서 새로 고침하셔야지. 그 페이지를 일단 갱신해 주셔야지. 삭제에 실패하였답니다. 홈으로 눌러보시죠. 홈. 저는 27번이 정상적으로 삭제됐어요. 홈이 또 안 가지시네? 왜 또 홈이 안 가지시지? 인덱스인데 NIDX라고 하셨네요? 철자 오류 주의하셔야 돼요. 철자 오타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절대 오타에 건대하시면 안 돼요. 딜리트 별표 없어요. 딜리트 프롬이에요. 셀렉트만 별표를 쓰는 거예요.
딜리트 옆에 별표 있는 것 같은데 그 옆에 별표 아닌가요 그거? 네 그거 없다고요. 그냥 딜리트 프롬이에요. 딜리트 프롬 멤버 where index get delete number. 27번 날려볼까요? 홈으로 눌러보세요. 27번 없어졌는지. 없어졌죠? 정상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동작하죠? 이렇게 해서 삭제까지. 오늘은 추가 삭제. 그래서 어제 배웠던 R, C, D까지 배우셨어요. 업데이트는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딜리트를 먼저 한 거예요. 딜리트의 과정이 일부 이제 업데이트에 쓰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 여기까지니까 오늘 수업도 보면은 양은 적어요. 양은 적은데 몇 번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숙제로 내드리고 아까 여기서 정리했던 부분 요거를 제가 문서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고 영상 더보기란에 올려드릴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